안녕하세요. 대박파파입니다. 저는 IPO 주식 종목들을 설명해 드릴 때 최대한 짧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절약해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오늘은 매우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짧고 간단하게 제 생각과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종목이죠.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청약을 하고요. 환불일은 9월 10일 2일이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증권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뒤에 요 증권사별로 배정 수량과 청약 증거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가격은 밴드 상단 기준으로 6만원인데요. 현재 수요 예측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6만원 상단 또는 상단 초과로 선정될 것 같습니다. 아마 대기업이라서 6만원으로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공모 규모는 1조 800억 원, 그리고 시가총액은 5.3조로 굉장히 높은 숫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증권사별 증거금을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색깔이 있는 부분들은 온라인 한도가 있는 50% 온라인 등급에 관련된 것이고요. 그리고 수수료는 미래에셋 빼고는 전부 다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 전부 다 월요일까지, 하루 전날까지 계좌 개설을 해야 하고요. 미래에셋 증권만 온라인 비대면 계좌 개설인 경우에 청약 당일에 개설하셔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균등 청약만 하실 분들은 미래에셋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경쟁률도 제일 높을 것 같기 때문에 경쟁률도 같이 보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은 일단 100% 신주 매출인데 우리 사주조합이 꽤 인기가 많다는 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현대중공업의 직원 수가 굉장히 많아서 1인당 1,700에서 1,800만원 정도만 되면 청약을 다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막 몇 억씩 필요했던 크래프톤이나 뭐 그런 종목들보다는 훨씬 더 이게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시간 아까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저의 결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박파파는 대출 풀청약을 할 예정이고요. 안 팔고 아마 최초인 것 같은데요. 안 팔고 들고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한번 보시고 그 뒤에 이제 저의 근거도 궁금하신 분들은 이 뒤에 내용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렇게 결정한 이유를 세 가지로 딱 좁혀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조선 업황,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성과와 후판 가격, 세 번째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말씀드리면, 먼저 현대중공업은 조선, 즉 배를 만드는 회사고요. 해양 플랜트는 예전에는 오일 머니가 굉장히 강력한 시절에는 많이 하기도 했지만 이 수익성이 잘 안 나왔기 때문에 현재는 굉장히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엔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조선사와 차별되는 엔진의 기술력이 있는데요. 점유율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조선 업황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환경 규제입니다. IMO 2020이라는 말은 조선 투자 해보시는 분들은 다 들으셨을 겁니다. 해운 산업 같은 경우에는 CO2 배출량이 국가로 따지더라도 6위가 되고요. 산업으로 따지면은 1등이라고 합니다. 가장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사 상황의 90%가 해상 운송 부분에서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IMO 2020에서 이런 배출 규제에 대한 규제안을 많이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LNG 추진선으로의 이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기가 요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배출 규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세 가지 정도의 대응 방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유황유는 황이 적게 포함되는 연료를 사용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단점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개조가 불필요하지만 비싸기 때문에 이것들을 점점 단점이 있고요. 스크러버 탈항 장치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하고, 그리고 뭐 미세먼지 저감도 가능하긴 하지만 일부 나라에서는 이 스크러버 장착한 배들의 입항을 금지하는 그런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저유호 항유나 스크러버 같은 경우에는 선박의 노후화가 좀 빨리 되는 경우도 있고 투자 공간이 설치 공간이 없으면 설치가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유호 항유를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엔진에 이 긁힘이 많이 발생함으로써 보험 청구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단점들 때문에 LNG 추진선으로의 도입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선박들이 이미 노후화됐기 때문에 노후화된 선박을 이렇게 쓰다가 이제 결국에는 새로운 선박으로 건조할 때는 이 LNG 추진선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LNG 추진선의 그 현황은 여기 LNG 선박 연료 판매량을 보시면 유추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지금 연료가 판매되고 있죠. 연료가 판매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 LNG 추진선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실적 비중이 LNG 추진선 수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우리가 전기차, 수소차를 봐도 수소차보다는 전기차가 많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기차가 조금 더 충전하기도 편하고 연료를 넣기가 편하기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또 다른 선박들도 있겠지만 LNG 선박이 이런 항구에서 LNG 선박을 넣을 수 있는 인프라가 조금 더 많이 깔려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LNG 추진선이 향후 조금은 더 길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에서 이게 LNG 추진선이거든요. 그래서 규제 시행 초기에는 좀 급격히 올라갔다가 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으로 가는 거는 이제 아예 탄소가 안 나오는 것, 즉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추진선을 이쪽으로 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은 이 메탄올 추진선의 엔진 점유율이 100%라고 합니다. 즉 메탄올 추진 관련 기술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LNG 추진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더라도 현대중공업은 이미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이 한 척, 현대중공업이 이미 12척을 수주했다고 합니다. 이 머스크에서 이미 수주를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LNG 추진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더라도 현대중공업은 이 메탄올 추진선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아주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조선 업황은요, 코로나19로 인한 발주 지연입니다. 그 이전에 그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죠. 2007년도부터 주가가 쭉 올라갔었는데요. 그때 많이 들어왔던 선박들이 이제 노후화가 돼서 이제는 점점 바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의 인도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발주를 넣었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발주가 많이 미뤄졌습니다. 몰동량이 줄어들 것을 염려해서 발주사들이 차일피 미뤄왔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발주 지연했던 물량들이 한꺼번에 IMO 2020 규제와 함께 같이 겹쳐진다면 발주량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겠고 될 수도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주량이 몰리게 되면 성과의 상승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업황 세 번째는요, 운임 상승입니다. 이러한 운임 지수들을 보면 2021년도에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알 수 있겠고 HMM이라는 굉장한 상승의 주가 상승을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운임 지수가 자꾸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발주사들은 이 운임 지수가 올라간 것을 바탕으로 이제 발주를 많이 넣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배를 많이 운행할수록 돈을 많이 버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과 상승도 같이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서 보시면 벌크선 운임 순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상대적으로 이런 운반선 즉 원자재 운반선들은 아직 운임 지수가 많이 올라간 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물동량 관련되어 있는 이런 운임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과 상승을 하는데 후판 가격 어떻느냐, 요즘 뉴스에서 보면 이 후판 가격을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후판 가격이 매우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이 후판 가격이 오르면 악재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후판 가격이 오른 원인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뭐 중국발 공급이 줄어들고 환경 규제로 인해서 그리고 뭐 각종 나라에서 인프라 건설을 하기 때문에 이 철강이 많이 들고 그리고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철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이 무조건 오를 것이고 잘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도 이런 상황을 예전에도 한번 겪어봤던 거기 때문에 잘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이유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면, 먼저 7월달 그 이제 철강석 가격이 좀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후에 후판 가격 하락이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수주 목표를 이미 2분기 플러스 7월 이후에 또 함으로써 일단 수주 목표 이상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3프로TV 시청 내용 중인데요. 시청을 강추드리는 만큼 정말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주를 채워놓은 조선사와 발주를 하는 발주사들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발주사들이 안 하면 되지 라고 하지만 이 또 안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 이 LNG 추진선들은 이제 잘 만드는 곳이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줄다리기에서 우리나라에 발주를 넣을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하반기에 있는 카타르 LNG 성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수주량을 꽉 채워놓고 이 이후에 있는 수주들은 굉장히 천천히 가격 협상을 하면서 높은 가격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던 방법이 예전에도 이미 한번 했었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협상이 조금이라도 잘 돼서 이제 성과는 올리고 후판 가격은 철강성이 아까 내려갔죠. 그러면서 가격 협상한 다음에 후판 가격을 내린다면 이 4천억 원대의 손실 충당금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악의 경우라도 성과를 무조건 낮게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목표는 채워놨고 예전에 낮은 그 가격으로 받아온 해양 플랜트들이 얼마나 큰 문제점이었는지 이미 회사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성과를 잘 받기 위한 굉장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보시면은요, 여기 2003년도부터 쭉 올라가기 시작했죠. 가격이 꽤 쫙 올라가면서 이렇게 슈퍼 사이클로 들어갔었는데요. 그 다음 지금 이제 다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시면 2004년도에 가격이 거의 한 40% 이상 주가가 빠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갔습니다. 이 신조선 가격은 쭉 올라갔는데 2003년 후반부부터 쭉 올라갔는데 주가는 떨어졌어요. 왜 이러냐? 바로 똑같습니다. 후판 가격, 공사 비용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걱정은 신조선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렇게 큰 주가의 상승이 나왔죠. 물론 그때는 지금에 똑같냐? 뭐 안 똑같겠죠, 당연히. 하지만 회사에서는 예전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똑같이 아니면 조금 더 발전시켜서 대응을 할 것이다 라고 저는 긍정론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도크를 다 채워놓은 다음 이런 줄다리기가 현대중공업이 아마 잘 해낼 거라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인데요. 여기 투자 설명서에 보시면 1.12가 되어 있는데 할인율을 적용해서 밴드 상단 기준으로 0.87, 공모가 하단 기준으로 0.77 이렇게 PBR 밴드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PER로 IPO 이제 주식들의 밸류에이션을 하던데 왜 이거는 PBR로 하느냐? 바로 조선사 같은 경우에서는 시클리컬 즉 이제 업황이 있는 사이클이 있는 이런 산업이기 때문에 적자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한번 사이클을 타면은 한 번에 쭉 이득을 뽑아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퍼로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LNG 추진선은 우리나라들끼리의 경쟁인데 그게 지금 제일 환경 규제와 맞물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PBR 밸류에이션이 낮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도 청약을 넣기에는 전혀 부담 없고 공모가 가격 부근에서는 투자하기도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내용이 좀 길었죠?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대박파파는 풀청약을 할 것이고 안 팔고 좀 길게 들고 갈 것이고 만약에 떨어지면 저는 더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는데요. 조선업황, 그리고 가격과 비용, 밸류에이션 이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다가 오늘 좀 길게 설명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또 좀 큰 돈 투자하시려면은 항상 따로 공부해야 되시는 거 아시죠? 저 대박파파의 판단은 개인적으로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박파파였습니다.